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행과 관련해 도피 논란이 일자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 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면 오는 9월부터는 형사처벌됩니다. 정부가 의무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두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도입을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합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 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분만 분야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맞춤형 지역 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 지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지도 관련 연구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행과 관련해 도피 논란이 일자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입장이며 법무부는 이후 이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외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꾸 도피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든 조사에 출석하라고 하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직자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전 장관 수사를 진행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출국금지 연장을 해왔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 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긴급 외통위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대범죄 피의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외교적 망신이자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방국인 호주와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이 전 장관 관련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전 장관 또한 사퇴하고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출국금지됐던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면 오는 9월부터는 형사처벌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은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익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정수익자 형사처벌에 더해 부정이익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자진신고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변호사가 부정청구자를 대리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도입됐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의무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두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간담회를 열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 완화 방안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최근 1, 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와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민간 임대 제도 아래서는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 금융 지원을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 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해수부는 3, 4월 다양한 수산물 할인 지원에 366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물가 안정 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오징어와 참조기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정부 비축 오징어 참조기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공급이 큰 폭으로 줄어든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율은 상승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입주율은 7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크게 줄면서 서울 입주율은 지난해 12월 79.9%, 올해 1월 85.6%, 2월 87.7%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수 분양자를 대상으로 미입주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잔금 대출 미확보, 세입자 미확보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누구나 열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성인용품 정보 276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자위행위 기구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특정 고시된 성인용품임에도 성인 인증은 물론 청소년 유해 문구도 없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이른바 리얼돌 등 인체모사 성인용품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8일부터 약 일주일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심의 요청한 정보와 함께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 인증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모레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지방은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로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